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서정일 전 체육회장이 후원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인사회의 단합과 활성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주말 서정일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300명의 한인이 모였습니다. 서정일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한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한인회의 구심점 역할의 회복과 주류 사회에 대한 한인사회의 정치력 향상, 2세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뉴욕과 LA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 한국의 잉여 자금을 시카고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회의 새로운 위상과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표류하고 있는 한인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인회가 기자회견장이나 한인단체장들의 회의 장소뿐 아니라 서류 미비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갓 이민 온 한인 이주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가 있는 기존 사람들, 나이 연령 많으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위주로 돼 있고 저희가 그냥 묻혀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아예 관심 없다든지. 왜냐면은 들어가서 저희가 발언권을 내세울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와가지고 지금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시방 아니면 지금 협조가 없다고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협조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걸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인회는 오는 4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선관위 구성과 선거 시행 세칙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한인회 재정소송과 관련해 지난주 중재를 위한 검찰의 개입이 결정된 가운데 한인회의 비영리 단체 등록과 연례 재정보고 여부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검찰은 법정심의에 앞서 판사에게 제출한 진정서에서 한인회는 2002년 회기연도에 비영리 단체 등록이 취소됐던 기록이 있으며 그 이후 2006년 6월까지의 재등록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길령 한인회장은 세금 혜택을 위해 필요한 IRS의 ID 넘버와 주 총무처로부터 발급받은 2002년 비영리 단체 등록 확인서를 내보였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재등록은 시기를 놓쳐 등록이 늦춰질 수 있지만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비영리 단체가 쉽게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인회 재정보고를 맡았던 담당 회계사도 처음 보냈던 재정보고서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으나 곧바로 자료를 완비해 다시 보고했다며 재정보고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 피닉스에 머물고 있는 이성남 씨는 검찰의 자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향후 진실 여부는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석균세 전 한인회장의 미주총연 회장 출마 발표 후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총연합회 회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현 미중서부 연합회 회장 석균세 씨뿐입니다. 그러나 김영만 현 미주총연 회장과 포틀랜드 김승리 씨도 곧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균세 회장은 중부, 김영만 회장은 동부, 김승리 씨는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선거는 지역별 출신 후보들 간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석균세 회장은 현재 2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시카고와 중서부를 위주로 표모기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주총연회장 선거 후보자 등락은 4월 16일까지이며 회장 선거는 오는 5월 19일 휴스턴 총회에서 치러집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총책임자 필립 클라인 시경국장이 오늘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 연류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현직 경찰 6명과 상인들이 패싸움이 벌어졌으며 이어 지난달에는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를 폭행한 경찰관의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클라인 시경국장은 좋은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사임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힘들었다며
시카고를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일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클라인 시경국장의 결정은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솔직한 결정이라며 사임 의사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클라인 시경국장은 이에 대해 사임은 이미 결정됐으며 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70년 경찰에 입문한 클라인 시경국장은 지난 2003년 시경국장 자리에 올랐으며 한인 상가 안전 간담회 등을 통해 한인 사회와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14개월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FTA의 타결 이후 미주 한인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14개월간의 장기간 협상을 끝냈습니다. 방송, 의약품은 미국에 유리하게, 반면 한국은 가까스로 쌀 시장을 지켜내면서 자동차와 섬유, 금융 부분에 유리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FTA 협상 내용 중 제조업과 자동차 부분의 관세 철폐는 이곳 한인 무역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물건을 바로 들여오는 수입업자들의 경우 12.5%의 높은 관세가 철폐된 200여 종의 제조 품목의 원가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 역시 한국이 8%의 승용차 관세를, 미국이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2.5% 관세 철폐를 합의하면서 한국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한국산 좋은 품질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들을 약 한 10% 이상 전략된 값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무역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연계해 도매업을 시도하려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와 교류 품목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과 법률, 의료 이런 모든 부분에 방송, 그다음에 프로덕션, 무비, 스크린 여러 분야에서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한편 주말 열린 FTA 관련 강좌에서는 FTA 타결로 한국 기업들의 미주 진출이 늘게 되고 이들이 현지 정착을 돕는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어가 모자르거나 아니면 미국의 풍습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의 이민 1.5세나 2세들이 적극 동참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봅니다. 많은 논란 속에 극적으로 타결된 FTA 협상은 제3의 경제권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FTA 협상이 일단은 미주 한인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현입니다. CTA가 5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실시한 브라운 라인 확장 2단계 공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우스포트역 등 킴볼과 다운타운을 잇는 브라운 라인 일부 역들이 폐쇄되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브라운 라인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TA는 브라운 라인 일부 구간이 폐쇄됨에 따라 노선별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 승객들의 출퇴근 혼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공사로 사우스포트역은 12개월간 일시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몬트로스와 에디슨 등 일부 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폐쇄된 상태입니다. CTA 측은 이번 공사로 사우스포트역의 경우 역내 플랫폼을 확장하고 장애인 시설 등이 보강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인근 폴라이나 또는 벨몬트역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킴볼과 캐치 등 한인타운 인근부터 시작된 브라운 라인 확장 공사는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부시 행정부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내린 첫 번째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표결에서 5대4로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은 이산화탄소 배출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3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 의정서를 탈퇴해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GM과 포드 등 자동차 업계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59년을 이어온 미디어 그룹 트리뷴 컴퍼니가 부동산 재벌 샘 젤에게 82억 달러의 매각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한 트리뷴 컴퍼니는 이번 거래가 2단계로 마무리될 것이며 샘 젤은 1단계에서 2억 5천만 달러, 2단계에서 6,500만 달러 등 총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뷴 컴퍼니는 또한 스포츠 채널인 컴캐스트 스포츠넷 시카고의 지분 25%를 포함해 시카고 컵스를 2007 시즌 이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트리뷴이 지난 1981년 2,050만 달러에 매입했던 시카고 컵스는 현재 6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샘 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투자가로서 앞으로 경영진, 직원들과 함께 트리뷴 컴퍼니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은 매입 과정에서 트리뷴을 인수할 경우 TV 방송사와 신문, 커리어 빌더 등 인터넷 업체는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매각이 인터넷 확산에 따른 광고와 판매 부수 감소로 재정적 부담을 겪어온 트리뷴 컴퍼니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코리아 포럼에서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변화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MKTV 이유경 기자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복지개혁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을 위해 처음 미국을 방문했다고 오늘 뗀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 투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회의 균등과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의 실현 등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경제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줄이는 대신 복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고 향후 복지 및 사회적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익 개선과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협력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고 연금의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요. 이제 워싱턴에서 월드뱅크 방문해서 우리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우리가 돈을 좀 맡기기로 했습니다. 월프위트 총재하고 MOU 사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 본부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정부 대표로 서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유 장관은 이날 낮에는 존 리 라자드 자산운용이사 등 월스트리트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자산운용 전문가 6명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일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식에 참석해 협약에 서명하고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드웨스트 런투게더 회원들이 문화회관 건축 위에 건립성금 $1,000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미드웨스트 런투게더 강문희 회장이 클럽에 기부한 $1,000를 회원들이 문화회관 건립에 보태자고 건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런투게더 관계자들은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지역 체육단체들의 문화회관 건립 참여가 늘고 문화회관에도 축구와 달리기 등 운동 공간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타스카 한미장로교회가 주말 부활절 특별 찬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목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2부로 나눠 플룻 독주와 바이올린 연주, 성상철 지휘자의 지휘로 교회 연합 찬양대의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음악회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긴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미암협회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한 결과 한인 남성 환자의 경우 대장암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위암과 폐암, 전립선암 등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가장 많고 대장암과 위암, 폐암, 간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종 구분 없이 가장 많은 암은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입니다. 지난 31일 밤 시카고 서부 서버브 지역에 몰아친 강풍을 동반한 폭풍으로 나무가 뽑히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캐롤 스트림 타운에서는 아파트 3개 동의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으로 건물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기상대는 이번 폭풍우가 토네이도가 아닌 제트기류에 의해 발생한 순간적인 돌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지난주보다 3.6원 비교적 큰 폭 하락하면서 매매 기준율 937.3원에 작은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8.2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6.4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0.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3.7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부진한 3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와 합병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27.95포인트 올라 12,38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62포인트 상승해 2,422.2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69포인트 올라 1,424.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2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56%, 바람은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12마일 속도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은 밤부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3일 화요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 올 확률은 60%입니다. 낮 최고 61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보됐습니다. 4일 수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5일 목요일 구름량은 다소 줄겠지만 여전히 흐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7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8분입니다. 지난 31일 보도된 930 뉴스에서 김영환 씨의 직책을 한미TV 수석 부사장에서 한미TV 상임 고문으로 바로잡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2일 월요일 보내드렸던 뉴스 93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